자, 12월에 있었던 기후변화 뉴스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소식은 뭐겠습니까? 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던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이 있었는데 세계 주요국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자리예요. 자, 여기에서 정해진 내용 살펴보자면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는 한 발 물러나가지고 벗어나는 전환에 동의를 했다고 해요. 당사국들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한 발짝 물러섰다는 점에서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기금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발도상국이 겪는 기후 재앙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돈 걷어가지고 개발도상국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기금을 냈고요. 근데 목표보다 기금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시작은 됐다라는 거. 자,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쪽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할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신속히 폐기하며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유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글로벌 석유가스 기업들은 메탄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80% 감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가스 효과가 최소 20배 이상 높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요. 또 원자력,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기술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자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원자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합의에 대한 평가 기사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블룸버그 NEF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의 10점 만점에 3.8점 성공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2021년 글래스고 회의의 종합 점수보다도 2.2점 낮은 수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블룸버그 NEF가 도대체 뭐냐? 여기는 청정 에너지, 운송, 혁신 소재 등에 대한 블룸버그의 리서치 서비스라고 해요. 여기서 평가를 내린 것이고, 자, 그래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렸던 COP27의 점수보다는 0.1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문별로 점수를 보시자면은 1.5도 제한을 위한 2030년 배출 목표에는 1점, 최저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들이 너무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이다, 미온적이다 라고 해가지고 제일 짠 점수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감축에 동의했다라는 점, 여기에는 높은 점수 6.5점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전환 패키지 동의에 가장 높은 7점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1천억 달러 기금 마련에 대해서 가장 높은 7점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개발 국가에 지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최저점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탄소 상쇄 시스템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COP28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11월 말에 자꾸 언론에서 탄소 여건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봤습니다. 탄소 여건이라는 것은 여행자에게 연간 탄소 허용량을 부과한 뒤에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해요. 여행 갈 때도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야, 이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왔는지 살펴보니까요. CNN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CNN의 입장도 아니고 애널리스트 로스 베넷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그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관광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항공기에서 특히나 이 CO2 배출량이 많잖아요. 근데 항공기 연비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항공교통의 증가가 이를 능가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 감축의 효과를 거두려면 항공기 가격을 매년 높여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더라. 그러면서 또 이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차로 2시간 반 이내의 단거리 국내선 비행을 금지했다. 환경을 위해서. 다른 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탄소 배출이 높은 크루즈선 입항을 제한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생겨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입항이 금지가 되고 도심 항구 정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행 습관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라고 하면서 탄소 여권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꽤나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요, 2008년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고 영국 의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으나 당시에는 그 복잡성과 대중의 반대 가능성 등으로 도입 논의가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과연 미래에는 탄소 여권이라는 게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